자, 오늘 도움 말씀 위에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먼 쪽에 앉아 계신 분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옆에 박철배 현대위아 로봇사업실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경전 교수님은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경쟁력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 실장님께는 실제 기업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로봇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짜로 진단하는 그런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기술 상황과 방향성, 그다음에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AI 시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먼저 진단을 하고 로봇 산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경전 교수님께 라운드업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기술 시대를 맞아서 지금 뭐 피지컬 AI,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나 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이미 상용화가 코앞에 와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증시에서도 즉각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용화된 로봇을 우리가 언제쯤 보게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상용화라고 한다면 어떤 대학의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한두 개 만드는 로봇이 아니라 이제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요. 그저께네요. 5월 27일 날 이제 테슬라의 미국 그 텍사스 기가 팩토리 부지에 연간 1,0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공장의 철골 구조물 사진이 X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어떠한 그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가 그 1,0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시간으로 보면은 한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될 거고 무조건 물론 이제 프리몬트의 공장은 약간 파일럿 라인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동까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제너럴 퍼포스 로봇, 그래서 범용 로봇, GPR 이런 말을 쓰는데요. 꼭 사람과 닮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로봇이 여러 종류의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 이제 어떠한 로봇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시기가 일종의 범용 로봇의 어떤 챗GPT 모먼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로봇이 꼭 사람처럼 생겨야 실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좀 더 빨라지겠다. 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지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AI 그러면은 일단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챗GPT나 뭐 요즘 뭐 구글에서도 뭐 제미나이 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게 뭐 초기 단계 뭐 AI 활용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AI가 정말 우리 실생활에 더 많이 사용되는지 또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점차 단계를 거쳐가며 활용이 되는지 쭉 좀 전개 방식으로 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젠슨 황이 작년 CES에서 좀 AI 발전 단계로는 4단계로 했는데 그게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어떤 인식하는 AI, 뭐 불량품 인식하거나 어떤 뭐 의료 영상을 분석하거나 인식 AI에서 이제 챗GPT와 같은 생성 AI, 그리고 이제 일을 실제로 행동을 하는 에이전틱 AI. 그다음에 그 일의 범위가 물리적으로 확장되는 이제 피지컬, 물리적 AI 이렇게 발전된다고 주장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은 하나의 그냥 단계론이고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그럼 에이전틱 AI가 뭐냐?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이제 KTX SRT를 AI가 예약해 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 네. 이미 사실 잘 AI를 쓰는 분들은 몰래 그 AI 에이전트를 그냥 개발해가지고 자기 자는 동안에 그냥 KTX SRT 예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안 쓰는 분들은 점점 더 예약이 어려워질 겁니다. AI를 쓰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이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이제 KTX SRT를 AI가 예약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걸로 택시도 잡아주길 바라고 이제 음식 배달 주문도 하게 되고 호텔 예약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각각의 앱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는 편한 AI 에이전트한테 모든 걸 이제 맡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 이제 그것이 어떤 상거래에 된다면 기업에서는 그것이 이제 AI 에이전트가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반복 작업이나
사람을 거의 상대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네. 휴머노이드 또는 GPR 이족 보행 로봇이나 바퀴 달린 수작업 로봇. 네. 최근에 그 미국의 피겨 AI라는 회사에서 피겨 제로 3라는 로봇이 이제 사람과 대결하는. 네. 그래서 24시간 뭐 9일 내내 일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과의 대결이 나오면서 24만 개의 택배 처리를 이제 한 사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로봇들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활용과 응용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서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이제 조언 차원에서 실제 AI 시대에 AI 기술 또 앞으로 나올 로봇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먼저 좀 미리 조언을 주신다면 우리가 또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기업이시라면 어떤 임직원과 고객이 어떤 고통받고 있는 요소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하시면 좋겠고 네. 또 어떤 일을 효율화하거나 사람을 줄인 그런 관점으로는 큰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제일 재밌는 건 기업들은 매출과 직결되는 분야. 네. 그래서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객 수를 늘릴 수 있는 그 P 곱하기 Q라고 하는데 P와 Q를 높이는 데에 AI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기업들은 신나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인들은 제 생각에는 AI가 아직도 극초기이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좀 마스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마스터를 하면 이제 매일 뉴스나 이런 영상, 유튜브 같은 영상만 봐도 AI 기술을 충분히 이제 따라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을 다지는 게 필요하죠. 네.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문맹은 누구냐? 이제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AI 문맹이기 때문에 내가 문맹이 아닌지 이런 걸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AI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문명이라는 거는 이제 AI로 생각을 해서 AI를 잘 즐기고 활용할 수 있으면은 문맹이 안 되고 이 문명의 세계에서 AI 시대 또 재밌게 살 수 있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장 알아보고 싶은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드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의 동향들을 이제 살펴보고 계신데 지금 우리나라 로봇 상황을 보면은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뭐 삼성, LG까지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 이제 좀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AI 시대 또 AI 로봇 이런 준비들이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방향성이 맞는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로 한번 나눠본다면,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피지컬 AI죠. 크게 좀 피지컬 AI 두 분야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범용 로봇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5월 초에 실리콘밸리에서 테슬라 모델 Y를 탔는데 네. 이 FSD 14.3이 업데이트된 그 전날 업데이트됐는데 바로 이제 업데이트하자마자 탔는데요. 자율주행의 성능이 이제 어느 수준을 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자율주행의 어떤 GPT 3.0, GPT 3.0이 2020년에 나왔는데 조금 부족했는데 네. 2년 후에 챗GPT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후 정도, 2028년 정도가 되면 자율주행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2030년대가 되면 자율주행이 완전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다음 차는 무조건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현대차도 이제 긴장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LA와 뉴욕 횡단을 50시간 만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또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샤오팽은 2026년 8월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을 추월하겠다. 네. 그럼 이제 한국의 현대차나 한국의 다른 자율주행차 스타트업들이 이 정도 상황이냐 하는 것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휴머노이드 생산 계획이나 도입 계획은 생산 도입 모두 저는 솔직히 구체성이 떨어진다. 아까 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그래도 이제 공장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네. 현대차는 생산을 위한 공장도 아직 부지 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도입 계획도 약간 선언적인 수준이 아닌가. 예를 들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여전히 어떤 산업용 로봇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사실 생각해 보면 휴머노이드가 언제 정말 시장에서 히트 상품이 될까? 네.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애플의 아이폰이 정말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는데 그 전에는 뭐 팜파일럿이든지 휴레패커드의 어떤
PDA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고객들을 사로잡지 못했는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내놓으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럼 이런 휴머노이드나 범용 로봇 분야에 누가 그 아이폰의 역할을 할 거냐? 그것이 미국의 어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해낼 거냐? 피겨 AI가 해낼 건지, 아니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해낼 건지, 아니면 중국 회사가 할 건지, 아니면 한국의 스타트업인 뭐 리얼 월드 같은 회사가 해낼 건지. 아직까지는 그건 어떤 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폰과 같은 히트작을 어느 회사가 내놓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순간에 이런 휴머노이드, 범용 로봇의 어떤 산업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초로 처음으로 누가 히트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게 피지컬 AI라고 이게 움직이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두뇌까지 해서 둘 다의 능력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 두뇌와 신체, 움직임 두 가지 기술을 다 잘해야 될 텐데, 한국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융합 기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우매한 질문일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밀어붙인다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참고될 것 같습니다. 두뇌와 신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두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두뇌는 미국에 뒤지고 있고 신체는 중국에 비해 아주 많이 뒤쳐져 있죠. 또 중국은 두뇌도 미국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두뇌는 미국을 따라가야 되고 신체는 중국을 따라가야 되고 하는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기도 바쁜데 양쪽을 따라가니까 이제 다리가 찢어질 정도죠.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피지컬 AI 지능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마침 이제 지난 5월 7일에 한국 기업 리얼월드가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RLDX, 1RLDX-1 이런 복잡한 이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공개했는데요. 이 손재주에 집중한 손재주 특화 어떠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시각지능, 언어지능, 거기다가 손에 가해진 어떤 힘, 촉각 신호, 작업 기억까지 다 하나의 모델에서 처리하는 그런 모델인데, 글로벌 공개 벤치마크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뭐 딥마인드라든가 아니면 피지컬 인텔리전스 같은 회사, 또 중국의 엔트그룹 이런 회사들의 어떤 모델이 더 앞서가 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어떠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나왔다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또 제3의 길이 있죠. 한국이 어떤 강한 산업 현장에 특화된 로봇.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물류, 건설, 병원, 요양, 공공 서비스 이런 것에서 한국이 이미 데이터가 많이 있고 고객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산업 특화 로봇을 하면서 범용 로봇으로 가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산업 로봇에서 이제 범용 로봇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옆에서 이제 박철배 우리 실장께서 산업지 지금 계시고 또 현대위와 이제 소속되신 분인데, 자, 쭉 우리 교수님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AI와 지금 로봇이 결합돼서 AI 로봇 시대로 가고 있는지, 현재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박 실장님께서 대신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고 교수님께서 좀 AI, 피지컬 AI 언급을 하셨는데요. 로봇이나 기계를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AI, 우리는 그걸 이제 피지컬 AI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산업계에서는 효과를 크게 발휘할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 산업용 로봇을 보게 되면 고정된 위치에서 동일한 고속 반복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룰 베이스 기반의 그 자동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뭐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고령 사회로 좀 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제조업 분야에 대한 안전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미래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또 홀류 생산 이런 것들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컨베이어 중심의 어떤 자동화로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봇 자동화가 그것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특히 AI하고 좀 결합이 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어떤 지능형 자율 로봇으로의 진화, 그다음에 사물을 인식하는 비전의 획기적인 발전,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른 어떤 이종 로봇들에 대한 자율 협업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인간처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제조와 물류의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핵심 솔루션으로 앞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술적 측면으로 조금 좁혀서요. 글로벌 그 AI 로봇 시장에서 앞으로의 핵심 트렌드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고 계시는지 또 그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맡고 있는 분야가 물류 로봇 분야니까 제조 물류 로봇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글로벌 로봇에 대한 어떤 기술의 핵심 트렌드는 이제 인공지능 전환을 뜻한 AX,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와 그 디지털 트윈과 연동된 지능형 통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가상과 현실에 대한 세계 융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언급한 지능형 통합 관제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AI 기술이 탑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좀 크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에이전틱 AI 그 시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각각의 로봇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동 복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에이전틱 AI 기술에 대한 진화와 그냥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우회 경로를 설정한다거나 실시간으로 자동 경로를 생산해서 결국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능형 통합 관제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 작업 환경과 거의 99% 이상의 싱크로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된다면 로봇은 향후에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 환경의 통일한 환경에서 수차례 그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검증된 그 로봇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서 가상 환경에서 이미 학습된 것을 현실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이 저희가 봤을 때는 로봇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차 관련 그룹주의 그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예. 자,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각 계열사 기업들이 어떻게 로봇 산업을 전개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또 그것도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은 수십 년 동안 완성차고 핵심 부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생산 제조 기술의 노하우는 사실은 글로벌 수준으로 봐도 거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현대차 그룹에 아직은 좀 많이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머노이드는 앞으로 가야 된다. 보스턴 다이너스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이동형 제조 로봇, 그 다음에 저희 현대유아 같은 경우에 모바일 로봇 이런 기술들하고 AI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돼서 결국은 고객에게 미래형 제조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런 목표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공장 전체의 물류 흐름과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저희의 어떤 핵심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재밌는 게 최근에 로봇 브랜드를 런칭하셨더라고요. H모션.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이제 상용화가 이제 점점 가까워온다 이런 느낌을 예, 사업화가 지금 핵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브랜드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H모션의 브랜드의 의미는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는 뭐 어떤 뭐 협업 체계가 있는 건지 다른 또 브랜드가 계속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영업 비밀에 해당됐습니다. 예. 지금 H모션을 말씀하셨는데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정체성, 그다음에 우리의 비전을 시장에 명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통합 브랜드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만들게 됐고요. H모션의 H는 현대위아 유산을 상징하는 헤리티지, 그다음에 인간과 로봇 기술의 조화를 의미하는 하모니, 그리고 탁월한 성능을 상징하는 하이 퍼포먼스. 여기서 H의 그 의미를 좀 담았고요. 아시겠지만 산업 현장 같은 경우는 물류 흐름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조율하고 인간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스마트 물류 플랫폼, 미래를 움직이는 로봇의 의미를 상징하는 모션을 붙여서 H모션의 그 의미를 담았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협업을 좀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 팩트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1월 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S 2016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대차 그룹의 로봇 통합 전시관이 구축이 그때 돼서 그때 이후로 주가가 현대차 그룹 계열사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회사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때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크래치하고 또 현대위아의 그 물류 로봇, 그 다음에
협동 로봇 이런 것을 좀 콜라보를 해서 물리로봇 시연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동화로 시연되는 것을 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제 이걸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디테일한 건 지금 밝힐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네네. 자, 그렇게 이제 H모션이라는 브랜드가 런칭이 됐습니다. 로봇도 이제 브랜드 시대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산업 쪽으로 가서 AX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또 현대위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그 개념이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AX 팩토리는 어떤 개념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현대위아가 지금 그 전략적으로 좀 밀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AX 팩토리는 말 그대로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의 AX하고 디지털 트윈이 집약된 공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교수님도 계속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 무인화를 요구하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 디지털 트윈 기술이 결합돼서 기존에 저희 현대위아가 보유하고 있는 축적돼 있는 그런 산업 데이터, 그런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판단을 내려서 24시간 주 7일 가동될 수 있는 지능형 공장, 자율운행 공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생산성을 대폭 높여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더 향상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고객 가치 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겠다. 이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X 팩토리 앞으로는 이제 공장이 이제 그런 체제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AX 팩토리에는 기존에 없던 어떤 로봇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장착이 되고 하는 건지 미래를 또 앞서서 설명을 해주시면 역시 투자에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개발하거나 지금 론칭하고 있는 모든 제품, 그 다음에 저희 통합관제 시스템이 집적해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조 공장에 보면요. 그 부품이 트럭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트럭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품을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무인지게차, 그게 네. 무인지게차고요. 그 다음에 부품이 이제 하역을 하게 되면 공장 내에 공정, 각각의 공정이라든가 조립 창고에 운반할 수 있는 또 로봇이 필요합니다. 네. 최대 3톤까지 운반할 수 있는 물류 로봇을 저희는 지금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조립 각각의 공정에는 이동형 그 플랫폼에서 그 협동 로봇하고 그 융합된 모델인 저희가 모바일 피킹 로봇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립 공정에 투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조립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예를 들면 완성차를 생각하면 한 3톤 이상이 되는 어떤 완성차를 이송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그걸 이제 주차 로봇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실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이런 로봇들을 우리가 하나의 자동화 시스템에 연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통합 관제 플랫폼이거든요. 네. 이 통합 관제 플랫폼이 모두 다 들어간다,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AI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통합 관제 플랫폼의 확장을 현재 좀 추진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가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일상생활에서 이해하는 거는 바깥의 상하차 개념의 모든 작업, 예. 공장 안에 웬만한 상하차 작업들 예. 모든 게 통합이 돼서 예. 그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지능형 통합 관제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위한 디지털 채널하고 연동이 되는 그거를 지금 현대위아에서는 지금 대표 공장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장은 정말 자동화되는데 그 자동화에 지금 또 사람들이 하던 역할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간다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우리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 이제 해주신 대로 좀 약하다. 예, 맞습니다. 우려되는 네. 부분도 있다. 많이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산업에 계신 이제 실장님이시니까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의 로봇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특장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경쟁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또 좀 어필을 좀 해주실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입니다. 네. 예, 아주 상당히 그 지금 글로벌 수준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그룹 완성차 세계 탑3거든요. 네. 공장을 가지고 있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SK도 있습니다. 그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양질의 데이터, 이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수준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환경에서
우리 로봇을 실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자 저는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위의 경우로 예를 들게 되면 저희가 실제 완성차 공장, 이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대기아차 계열이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공장이 될 텐데 거기에 가장 복잡한 제조 현장에 저희는 대규모로 수백 대의 로봇을 이미 투입을 했어요. 여기서 얻는 운영이라든가 노하우는 이거는 뭐 여기 그리고 그 실증을 통해서 얻은 그 방대한 데이터는 타사가 가질 수 없는 저희만의 독보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물류 로봇이나 로봇 업체들이 타사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아주 큰 장점이 아닌가. 예, 제조업과 로봇을 같이 영위할 수 있다. 거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실증적으로 많은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30년 이상이 되게 되면 그 실증 데이터, 그 방대한 양의 그 제조 현장의 그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갖고 계신 강점 이런 거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차 공장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또 현재 변화되고 있는 그 로봇이라든지 공장 내 자동화 이런 걸 또 소개를 해주시면 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먼저 지금 물류 로봇 입장의 어떤 이게 물류 로봇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혈관 같은 겁니다. AI가 두뇌라고 한다면 물류 로봇이나 이런 시스템은 혈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현대차의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AX 대표 공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산 현장에 이미 지금 현대의 물류 로봇은 이미 수백 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를 대체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약 한 400여 대. 그다음에 완성차를 이송할 수 있는 그 주차 로봇이 약 50대가 이미 투입이 되어 있고요. 그보다도 앞선 2년 전에 싱가포르 혁신센터에 이미 대규모 로봇을 이미 실증을 했고 이 실증된 것을 양산 현장에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진화해서 통합관제 룸 같은 거나 이렇게 전체 시스템을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포함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기적인 목표로 당연히 이제 AI 로봇을 발전시켜야 될 텐데요. 기술적인 미래 로드맵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좀 설명 또 해주시면.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로봇 경쟁력, 그 다음에 AI 솔루션 확보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모바일 로봇 기반의 제조 물류 통합 SI 전문사로의 도약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27년까지 지금 시장 니즈를 감안해서 물류 로봇, 무인지게차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로봇 같은 경우에 아까 여러 차례 완성차 이송용 로봇 이미 투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자님의 거주하시는 그 아파트에도 내년 정도 되면 저희 주차 로봇의 신규 모델이 투입돼서 이제는 돌아다닐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를 의미하는데 여기 이제 주차 로봇 시장이 이제 풀릴 거라 규제가 좀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지능형 자율제조 운영 통합 플랫폼 개발을 저희가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28년도에는 저희 현대위아 공장에 이 모든 로봇과 이런 시스템이 통합해서 실증을 하고 완성도를 대폭 지금 향상시킬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라나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내년쯤 되면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 난이 심한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현대위아의 주차 로봇이 장착이 될 것이다. 예, 저는 지금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하반기에 지금 오피스텔 주차장을 가지고 저희가 실증을 할 계획으로 이미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안 쓸 수가 없는 로봇이기 때문에. 주차 로봇을 이런 시스템,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로봇 시스템 장점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차장의 문제, 기존의 어떤 자주 주차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자주 주차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차율이 저희가 지금 추산하는 거로는 한 27% 정도 향상될 것이다. 이건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라 모 대학의 랩에서 이미 그 의뢰를 받아서 연구 검토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편리해지고 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래 다 좋은데 조금 다른 각도로 자, 이제 노동계에서는 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대차 노조에서도 이미
공장에 로봇 단 한 대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미 노조위원장이 선언까지만 하고 그랬는데 자, 노조 이슈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노조 있습니다. 노조 현대위와도 당연히 노조가 있고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쉽게 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성격이 진화된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현재 그 제조 현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인구 고령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겁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그 일자리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나고 사람도 줄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 시장에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 라인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로봇은 인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위험, 고피로도의 작업을 대신해주는 인간의 조력자의 역할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산 라인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해주는 도구로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육체적으로 노동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은 그 로봇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제룸에서 전체 시스템을 조망하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안전한 그런 업무로 이동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로봇이라든가 로봇 관제,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같은 양질의 그런 어떤 일자리가 앞으로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좀 더 가치 있고 안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작업에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기존 지금 현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돕는 도구다.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산업계 얘기를 일단 전반적으로 좀 들어봤고요. 우리 박철배 실장님 통해서요. 자, 이 교수님께서도 옆에서 산업에 지금 돌아가는 현장 얘기, 또 현대차 그룹 내 또 각 계열사들의 움직임 얘기 들으셨습니다. 자, 또 궁금해지는 게요. 우리 로봇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략 이제 보통 산학연 연구 체계를 통해서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기본적인 뭐 선진국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고 다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로봇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좀 대기업들이 너무 앞서가고 뭔가 연구기관이나 학교하고는 뭔가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또 이제 산학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에서 로봇을 만들었죠.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기업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신호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휴보 팀이 결국 오늘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나 범용 로봇이 충분히 발전하면 당연히 대학과 연구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진짜 로봇을 상용화할 기업, 그런 최우수 스타트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학교나 연구소에 직접 주면은 실용화해서 먼 연구를 하는 거죠. 오히려 최우수 스타트업한테 자금을 지원하면 그 스타트업이 선택한 대학이나 연구소가 그 스타트업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 연구를 뭐 대학이나 연구소가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로봇은 대량 생산을 누가 해내느냐. 저가의 대량 생산. 그리고 현대위아는 하나의 프로덕트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한 달에 서비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시스템을 하고 시스템 오브 시스템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대학은 하나의 로봇을 만들고 그런 단위를 했다면 기업 차원에서 이제 시스템 오브 시스템으로 가서 인프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관제라든가 이렇게 결국은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대기업에는 많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돈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대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은 결국은 그 돈으로 시급하지 않은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타트업, 강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 스타트업을 어떤 스타트업이 고른 연구소나 대학이 일을 하게 하고 대기업은 오히려 많은 수요자가 되는 대기업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아직은 돈이 안 되니까 사기가 싫은데 정부가 좀 도와주면 사겠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기업의 힘은 수요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물류에 이제 로봇을 쓰겠다. 이제 그렇게 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기존의 지금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보면요. 대중소기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 그다음에 완제품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하고 거기에 부품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또 중소기업이 조달하는 이런 구조의 이제 제조 산업의 이제 강국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로봇 시대는 이게 조금 더 변화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다른 체제를 또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대중소기업의 체계가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갈 거로 보시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또 견해를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것도 좀 제가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완제품과 글로벌 브랜딩을 하고 중소기업이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모바일 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만든 게 아니라 전혀 전화기를 만들지 않던 애플이 스마트폰을 히트시켰죠. 결국 기존 기업들은 기존의 사업이 있고 하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 히트 상품을 만들 가능성이 더 떨어집니다. 인터넷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떠오른 기업들 보면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배민 이런 새로운 기업이지 기존의 백화점 회사가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했거나 이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최우수 스타트업을 브랜딩해서 이런 애플 같은 회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도 AI 챔피언 대회가 열려가지고 어떤 넷플릭스까지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범용 로봇 분야도 오히려 국민적 스타 기업을 만들어주고 세계적 스타 기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기업은 수요 기업이 되고 전략적 투자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기업이 오히려 스폰서가 되라는 겁니다. 사주고 투자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어떤 최우수 로봇 스타트업들을 지금 제가 뭐 자꾸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대부분이 투자를 했어요 이미. 한 스타트업 기업에. 그렇게 오히려 대기업은 뒤에서 이제 위아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계속 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의 중요한 역할은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미국이 다 그렇습니다. 물류 회사들이 물류 로봇 회사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투자한 회사기 때문에 거기 거를 사주죠. 사주면 그 회사가 커지니까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매드비 같은 회사는 1인 창업으로 지금 2년 만에 1조 매출을 하는 기업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AI 네이티브 컴퍼니, 챗GPT가 나온 다음에 생긴 AI 회사, 기업이죠. 그런 회사들은 먼저 AI를 최대한 활용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붙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대위아의 AX 팩토리랑 똑같은 거죠. 사람이 일하는 공장에다 로봇을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저항이 있어요. 근데 원래 로봇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로봇이 못하는 걸 사람이 하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이제 팩토리도 AI 네이티브 팩토리가 돼야 되고 회사도 AI 네이티브 로봇 컴퍼니를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빨리 상용화시켜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뭔가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역시 정부 정책 지원도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 게 좋은지 또 규제 관련해서는 뭐 진짜 규제 청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또 규제를 혁신해야 되는지 또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빠른 방법은 로봇 기업의 CEO분들 다 모아가지고요. 그분들이 해제시켜달라는 걸 그냥 한꺼번에 싹 원샷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모든 로봇 관련 로봇 기업 CEO들을 모아서 한번 간담회를 간담회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들어준다. 원샷에 빅딜하는 거죠 그냥. 뭐 모든 규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다 고려하다 보면 몇 년씩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매듭이라는 그 1인 기업인데 1조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는 원격 처방을 해서 원격으로 약을 보내주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그런 회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1인 창업을 해서 한 명이 만든 회사가 1조를 버는 회사가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규제를 풀어야 그런 창의성이 나옵니다. 또 정책적 지원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로봇이 발전하고 있는데 무섭죠. 우리가 옛날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조총을 계속 상용화하면서 그걸 전쟁에 쓰면서 결국은 일본을 통일하고 결국 조선까지 침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까딱하면 한국이 제2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로봇을 발전시켜서 그 로봇을 일단 산업계에 주되 유사시에는 차출하는 일종의 로봇 예비군 제도 같은 거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로봇을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하다가 유사시에는 로봇을 차출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창의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박철배 시장 옆에서 얘기 드셨을 텐데 이제 산업에 계시니까 기업에 계시니까 정부 정책적 관련해서 좀 제언을 하거나 또 바라는 바가 있다면 간단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좀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상품화를 하고 사업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빅딜, 원샷 네. 해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소에 보면은 이제 그 규제 개선에 대해 많아요. 네. 저희가 좀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주차 로봇에 대해서 일반 공동주택에 대한 해소를 하기 네. 위해서 그 관 업무를 좀 많이 좀 하고 네.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들이 너무 좀 많이 좀 네. 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로봇 CEO들 다 모아놓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요런 하나하나만큼도 이해관계자를 한 번 좀 싹 다 모아서 네. 그 자리에서 좀 뭔가 좀 그 교통 정리를 좀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 하나가 좀 막혀 있으면 중국은 그걸 해소를 해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국내 업체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못 나가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자, 이 자리에 들어서 우리가 또 정부에 제언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요즘 뭐 청와대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생중계 뭐 회의 같은 거 많이 하고 타운홀 미팅 예.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로봇 업계에 대표적인 CEO분들 또 기술자분들 이렇게 모아서 애로사항을 듣고 뭐 원샷 해결은 안 되겠지만 거기서 상당 부분 해결을 하고 끌고 나가는 거를 국민들이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정부 여당께서 보시는 이제 관계자분께서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박철배 시장님은 이제 노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노조 문제, 로봇 시대의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또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5년 전에 네. 1991년에 제가 대우조선의 옥포조선소에 가서 그 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러 출장을 많이 갔는데요. 네. 35년 전입니다. 네. 그때 대우조선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인공지능 하는 애래. 네. 제가 일자리 뺏으러 왔어. 우리 일자리. 그랬습니다. 아, 35년 5년 전에. 근데 저랑 회의하면서 네. 인공지능이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냐. 야, 너네 이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불렀어? 네. 아유, 별거 아니네. 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네. 도와줄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기 시작. 저는 현대차 노조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같이 로봇이랑 일을 해보셔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네. 네. 우리 편하라고 하는 거네. 도와줄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접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무섭고 우리를 대체하는 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로봇을 쓰다 보면 결국 사람이 힘들고 귀찮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 로봇한테 시키고요. 사람은 그 로봇을 관리하는 더 고급한 일로 영역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고통스러운 반복적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고 여유 있으면서 고부가가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로 하면 소용없어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조가 주도해서 변명 로봇과 같이 일하는 작업에 참여하면 인간과 로봇 회사가 서로 윈윈윈 하는 그런 모델을 찾아내서 상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조가 반발하고 거부하면 기업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유,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자. 지금 뭐 지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니까 소상공인들이 아유 그냥 키오스크 쓰자. 사람 쓰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로봇, 자동화 기술이 같이 일하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소통하고 또 빨리 경험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 우리의 또 위상을 한번 잠깐 좀 진단해 보고 싶어요. 이 교수님께 또 계속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자, 한국 로봇 산업이 미국은 두뇌가 앞서 있고 중국은 신체가 앞서 있고 우리는 그 밑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현재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산업용 로봇은 한국이 굉장히 세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강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범용 로봇은 지금 언제 히트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다음에 히트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게 또 한국의 어떤 대기업들이나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4월 19일 날 로봇 마라톤과 인간이 같이 뛰었는데 인간 세계 기록을 깨버렸죠. 결국은 로봇 마라톤에 이제 알파고 시대가 왔고 제가 작년에 같은 곳에 1년 전에 갔을 때는 한국이 초등학생이고 중국이 대학생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은 초등학생 여전히 있고 중국은 대학원생입니다. 그렇게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었잖아요. 미국한테 밀리고 중국한테 밀리는 샌드위치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특화적인 산업 로봇으로 오히려 제너럴라이즈하는 그런 전략. 그렇게 하면서 각 도메인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당신들 데이터는 공유 못할 테지만 여기에 AI는 공유하자. 이제 연합학습이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 특화에서 로봇을 만들면서 그 AI를 서로 연합하면 강력한 범용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오히려 버텀업이라고 하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산업에서 출발해서 제너럴 로봇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강점은 산업 쪽이니까 산업 로봇을 중점적으로 키우면은 키우면서 범용 로봇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네네.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또 이제 남북 대치 상황도 활용도 하고 지금 방산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용 로봇 뭐 이런 쪽도 상당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모든 기술은 군사와 국방 이런 데서 시작되죠.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가 그동안은 소비자 기술만 이렇게 자잘한 거 만들다가 요즘은 팔란티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기술 패권주의, 기술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죠. 야, 우리 옛날에 아폴로 쏜 것처럼 또는 원자탄 개발한 것처럼 국가를 위하고 체제를 위한 사회를 위한 기술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도 사실은 지금 그럴 필요가 있는 거고 중국은 아닌 척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고 시장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기업한테 쓸 수 있는 로봇을 쓰면서 그것을 예비군화하는 어떤 민군이 같이 가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40초 그 정도로 해서 한 말씀씩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경정 교수님 먼저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박철배 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거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 로봇을 하다 보면요, 현실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수요가 있는, 그다음에 시급하고 이 고통이 큰 문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에 접근하는 기술, 그 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규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종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해가지고 지금 일본 근처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챗GPT엔 늦었지만 범용 로봇엔 앞서가자. 약간 이런 구호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철배 시장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저희가 현대기아 입장에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기아는 저희 H모션이라고 우리 브랜드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제조 및 물류 산업의 AX를 가장 앞장서 선도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거를 넘어서서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고 인간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저희의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그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현대기아의 도전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님, 또 박철배 현대기아 로봇사업실 실장과 함께 AI 시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